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단 하나의 안전한 도시 부산으로 향하는 열차 속에서 마동석으로부터 좀비들이 생존하기 위해 아직 감염되지 않은 탑승객들이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면서 펼쳐지는 이야기 부산행입니다. 완성도 높은 좀비 영화들이 판치는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은 한국 최초의 블록버스터 좀비 영화 속 숨겨진 이야기와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부산행은 당시 국내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14번째 작품으로 글로벌 흥행 수입 1억 3천만 달러, 하나로 1,400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기생충에 이어 한국 영화 중 역대 글로벌 흥행 순위 2위를 기록했습니다. 로튼토마토 94%, IMDb 7.6, 메타크리틱 72점으로 할리우드 좀비 블록버스터 영화 월드워 Z랑 비교해봐도 상당히 높은 점수로 작품성과 흥행성 동시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연상호 감독 닿지 않은 심파 장면들과 배우들의 연기 논란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런 한국식 심파가 낯선 외국인들은 신선한 경험으로 비춰지면서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할리우드판 부산행 리메이크가 확정되었습니다. 올드보이 리메이크를 보면 괜한 짓을 하는 게 감독은 컨저링, 그것, 소우 등 작품성이 뛰어난 공포영화 연출을 맡은 제임스 완으로 확정되었고 또한 제임스 완 감독 흥행작들의 각본을 쓴 게리 도버맨이 시나리오를 맡게 되면서 기대된다는 반응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작사는 여러 메이저 배급사 중 뉴라인 시네마가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옥행 열차에 모두가 탑승한 것을 확인 후 신호를 보내는데요. 승무원이 문을 닫기 전 아직 탑승하지 못한 카메라맨이 보입니다. 서구가 처음으로 좀비를 목격하자 수아를 안고 도망가는 장면에서 발끝에 자세히 보면 배우 공유가 멈춰야 하는 곳에 테이프 마킹이 노출됩니다. 이 오게티는 연상호 감독이 예능 프로에 나와 본인 영화를 리뷰하는 도중 처음으로 발견해 당황한 적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안전한 객실에 방금 뭐가 좀 이렇게 바닥에 마킹이 된 게 안 지워진 게 있었어요? 네. 우리는 영화 모니터 때 못 보시고 지금 봤어. 뭘 이 정도 가지고 뒷칸에서부터 몰려오는 좀비들을 피해 도망가는 장면에서 급하지만 좀비보다 무서운 감독의 큐사인을 기다리는 승무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소식을 듣고 대전역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의심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상단에 위치한 문 쪽을 자세히 보면 팔짱 낀 한 남성이 구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블루레이 버전이 출시되면서 수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이하게도 이 오게티는 블루레이 버전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역에서 좀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막는 승객들 사이에 도울 생각이 전혀 없는 한 남자가 뒤에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끼가 다 있어. 대전역 장면은 실제 대전역에서 촬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결국 부전역에서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결국 버티지 못한 문이 깨지고 위에 보이는 안내 간판을 자세히 보면 대전역에서 대전 방향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메르스가 한창 유행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제작진들이 마스크를 쓰고 매일 체온 확인까지 하면서 촬영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대전역을 피해 다시 열차에 탑승하는 장면에서 마스크를 쓴 한 사람이 좀비들 사이에 편하게 앉아 부산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마스크를 착용해 부산행은 애니메이션 서울역의 후속작으로 원래는 계획이 없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서울역을 완성한 후 배급사 측이 마케팅에 전혀 힘을 쓰지 않는 것을 보고 빡친 연상호 감독은 마케팅 비용을 더 써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봤는데 마케팅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이제 막 분노를 해가지고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가지고 너무 적지 않냐. 실사판 영화로 만들면 마케팅 비용을 늘려주겠다고 하자 단 1시간 만에 부산행 각본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몇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1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서울역이니까 그냥 기차 타고 가는 얘기, 뭐 좀비 나오는 얘기, 뭐 그럼 종착지가 어디야? 뭐 이렇게. 부산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부산행은 67회차의 촬영으로 단 2달 만에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좀비를 소재로 한 블록버스터 영화 월드워 Z는 촬영만 7개월, 나는 전설이다는 8개월이 걸린 것만 봐도 상당히 짧은 기간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찍고도 그림이 나올까 걱정할 정도로 촬영 속도가 빨라서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컷. 오케이입니다. 세트장으로 제작된 열차 2칸 외에는 CG로 입혀 연출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영화 전체 장면의 3분의 1이 CG를 이용해 완성했다고 합니다. 의외로 창문 밖으로 보이는 외부 장면들은 300개가 넘는 LED 스크린을 이용해 완성했다고 합니다.
막차를 놓칠까봐 급하게 뛰어내리는 좀비들 사이에 살짝 망설이는 좀비 한 놈이 보입니다. 군인 좀비가 떼거지로 몰려오는 장면에서 배보단 다른 게 고팠던 변태 좀비가 한 여성을 덮쳐 몸을 비벼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비들의 시야를 가리기 위해 소화기를 이용하는 장면에서 가리기 직전 문 쪽을 자세히 보면 반대편에 서 있는 제작진의 손이 유리문에 반사되자 서둘러 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소 연상호 감독의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던 배우 김희성은 대본을 받기도 전에 캐스팅 제의를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와 너무 좋다. 그러고 그럼 이제 대본을 보여줘. 그러니까 시나리오도 안 보고 하겠다고 막 졸라 오히려 시나리오를 다 읽고 나서 출연을 망설였다고 합니다. 개봉 후 실제로 욕도 많이 먹었다는 것을 트위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서수환을 연기한 김수환과 상화 역을 맡은 마동석, 그리고 인길 역을 맡은 배우 예수정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또 다른 영화 신과 함께에도 출연하면서 1000만 영화에 최소 2회 이상 출연한 배우로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석을 연기한 배우 김희성은 암살과 극한 직업, 초반에 카메오 출연으로 첫 좀비 역을 맡은 심은경은 광해, 노숙자를 연기한 배우 최기하는 택시운전사, 기장 역을 맡은 배우 정성욕은 왕의 남자와 택시운전사, 민영국을 연기한 배우 최우식은 기생충. 심지어 이름도 없는 이 남자는 배우 이중옥이며 극한 직업에 환동으로 출연한 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주연 배우를 맡은 공유와 정유미를 제외한 대부분의 배우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에 2번 이상 출연한 셈입니다. 서구와 노숙자가 의자 뒤에 숨어 있을 때 좀비 가래 끓는 소리는 연상호 감독이 직접 녹음한 거라고 합니다. 목 풀고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노숙자 발 앞에 놓여진 캔음료를 보면 윗부분이 앞으로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밟을 때 갑자기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미 부산행 관련 여러 재밌는 비하인드 영상을 찾아볼 수가 있어서 오게티에 좀 더 집중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 오게티를 찾는 비하인드와 Q&A로 찾아뵙겠습니다.